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12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헥헥대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짧은 어구, 긴 어구 있고요. 연결사 추론 있죠. 먼저 짧은 어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 빈칸 추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긴 글에서 아무 곳이나 빈칸을 빵 뜨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자, 빈칸 추론 유형은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즉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딱 바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또 내 생각이 강하게 담기면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모의고사 수능에서 고난도 유형인 이 빈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또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짧은 어구, 즉 단어라든가 짧은 어구가 들어가면 빈칸 문장을 읽으면서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짧은 어구 다 넣어서 해석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넣어서 해석해 보다 보면 결국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대충 예상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짧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독해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 문장을 읽는데. 근데 긴 어구일 때는 굳이 빈칸을 읽긴 하나 다 넣어서 해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거는 또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먼저 짧은 어구일 땐 빈칸에 있는 문장을 읽을 때 그 빈칸에도 한번 단어를 넣어본다. 자, 넣어보시고요. 근데 그 빈칸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예 대놓고 주제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을 뚫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부사항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예시, 그런 건 또 아닌 거라서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자, 빈칸이 뚫린 부분의 위치를 또 파악하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지문이 있으면은 앞부분인 전반, 아니면 중반, 아니면 후반에 뚫리기도 하는데요. 빈칸을 읽을 때 빈칸의 위치가 먼저 어느 곳인지 살펴본다면 그러면 빈칸이 곧 주제문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글쓴이가 썼느냐, 그 논리 구조 혹은 글의 전개 방식을 내가 또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 챙기시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글쓴이는 주제문을 중간에 썼네, 끝에 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빈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용을 한번 유추를 해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조금의 고민도 없이 매번 그냥 해석으로 문제 풀었다면 계속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해서 쌤이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빈칸 추론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어요? 이거죠, 그쵸? 자, 글은요, 대부분 주제문과 그리고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문에 뚫렸다라고 하면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그 문장들을 잘 해석해서 주제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건데요. 자, 빈칸은 핵심 단어가 대부분 많이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핵심 단어를 그 지문 속에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이미 글에서는요,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A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번 언급할 땐 A-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급할 땐 A-, 이렇게 유의어 또는 동의어로 바꿔놓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문 속에 있는 단어 하나 보시고서 정답을 어떻게든 고르려고 하는 그런 거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얘기하죠. 정답 선지 지문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를 최대한 빨리 찾으려면 글의 소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요.
주제문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을 내가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도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또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을 풀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자, 쌤이 얘기했다시피 글의 전개 구조 파악하려고 애를 써 보시는 겁니다. 자, 빈칸 위치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다가 빈칸 외에 접속 부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렇게 연결어구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빈칸이 뚫렸는데요. 끝쪽에 therefor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뒤에 정리하는 부분이구나. 앞에 주제 들어갔고 주제에 대한 세부사항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접속사가 없어도 이런 문제의 출제 경향이 요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문 내에 반복되는 어휘 그대로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의어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니까 그럼 나는 평상시에 빈칸 추론을 공부하려면 문제를 풀 때 말고 내가 직접 이 빈칸 추론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또 뭐예요? 주제문을 찾는 연습과 더불어서 과연 무슨 단어로 바꿨을까? 어휘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요거는요, 우리가 또 역시 대비할 때 쓰는 건데요. 이 부분은 빈칸 추론 대비할 때 또 쓰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주제문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핵심 내용을 못 찾겠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얘기한 거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정답은 못 고르겠어요. 그 말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이라도 직접 단어 하나라든가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으면 구라던가 절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의 정답과 같이 비교해서 내 사고를 주제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답 선지는요, 핵심어를 다이어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형이나 명령문이나 함축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빈칸 추론의 긴 어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쌤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먼저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고요. 우리는 같이 먼저 문제부터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기가 딱 정말 한 단어로 되어져 있죠. 32번은 조금 더 보시면 길어졌어요. 그래서 단어가 빈칸에 나올 수도 있고 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단어부터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건데, 자, 쌤은 어디부터 읽느냐? 당연히 빈칸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부터 읽을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쌤은 전략을 세울 겁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하시다 보면은 게임할 때 그냥 총 있다고 무조건 달려나가서 게임하는 거 아니죠? 자, 내가 딱 이렇게 총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는 어디 자리에 있겠다. 나는 어떤 전략으로 게임에 임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빈칸 추론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읽어봤을 때 나는 앞을 공략하겠다. 나는 뒤를 공략하겠다를 따지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우리 친구들 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런 맥락 속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결국에 답이 나오는 거는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럼 가볼게.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문장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대처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통제감을 제공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이 대절이 뭐예요? 여기만 따라볼게요. 우리 동물의 환경이 빈칸한다는 게 보장을 함으로써 우리는 통제력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 다 빼고 우리 동물의 환경을 하고서 넣으세요. 우리 동물의 환경이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면 넣어보세요. 우리 강아지 환경이 자라는 환경이 어때? 조용하다. 우리 동물이 자라는 환경이 자연적이다. 우리 동물의 환경이 고립된다. 우리 동물의 환경이 역동적이다. 우리 동물의 환경이
예측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부터 바로 정답을 고르면 이거는 신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쌤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요게 보여요. 땡땡. 이건 뭐예요? 부연 설명이죠. 지금 여기 빈칸 뚫린 거 여기서 알려주겠다는 건데 쌤 그냥 안 지나가죠. 자, 그럼 갑니다. 항상 물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물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항상 또 항상 있대요.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자, 한 번 더. There is always 항상 음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저녁 산책을 한 후에도 항상 음식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또 여기 봐봐요. 항상. 그죠? 여기 eliminate이 배설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항상 있대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without 뭐 없이 요 배설을 그 불편함을 가지고 참는 거 없이 그냥 항상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대요. 때와 장소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친구 느껴지시는 게 뭘까요? 공통된 부분이요. 그게 뭐예요? 무언가가 always be there. 그곳에 항상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lways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요 말에서 우리 친구들이 always가 여기서 관련된 좀 같이 쓰면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밑에도 봐봐. 저 여러분 이게 반려죠. 그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동료는 자, 뭐 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지속적인 감정적 지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자, 뭐보다는 잠깐 동안에 여러분 잠깐과 always 이 잠깐과 consistent의 반대말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데 오늘만 예뻐. 나중에는 그냥 뭐 안 이뻐. 이게 아니라 항상 사랑을 주면서 이 동물들에게 감정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죠. 그쵸? 그 요구도 뭐야? 얘랑 또 consistent.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여기 볼게요. 동물이 알 때. 요 단어. 무엇이 예상될지를 알 때 동물들은 더 자신감을 느끼고 더 차분해집니다. 더 침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와 그리고 더불어서 요 단어를 살펴보면 what to expect를 살펴보면 요걸 다 어우를 수 있는 것이 요 빈칸의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항상 그곳에 있다. 예측 가능하다. 됐나요? 정답 5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저는 뒤를 안 보고 앞을 봤는데 그래 앞을 봤어? 앞에 봐도 힌트가 나와. 자, 그 힌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 힌트가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봐봐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빈칸도 결국에는 주제문을 뚫는 거나 다름이 없고 주제랑 제일 비슷한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나오는 거기도 하니까 가장 중요하다면 우린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면은 뭐예요? 확실히 해주는 거. making sure이 결국 뭘 가리킵니까? 여기에 이 by ensuring that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요 내용이 결국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동물의 니즈는요, 충족이 되어진대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충족이 되어지는 게 보장이 되는 것이 이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오니까 예측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정답 5번인 거죠. 이해됐죠? 사실 이 앞문장만 읽어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자 이제 짧은 어구가 나왔습니다. 역시 어디로 가요? 빈칸부터 먼저 갑니다. 근데 쌤 눈엔 벗이 보이는 거야. 벗이 나온다? 그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벗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 부분에 난 집중을 할래. 여기를 좀 위주로 읽어볼래? 자, 그럼 여기 들어갈게요. 자,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이 있어요. 단기가 있고 장기적으로가 있어. 이 두 개가 반대겠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야. 오케이.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와 장기적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은이 뭔지 몰라. 근데 음식을 사용하는 거.
이와 같이 음식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야, 얘는. 그쵸?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좋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봐봐. 해롭다가 나오죠. 해로워요. 됐어? 그러면 뭐 할 때? 우리가 재빨리 알아차릴 때. 자, 뭐를 알아차려요? 음식이. 자, 음식 나왔죠. 그리고 음식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건지 아직 뭔지 몰라. 근데 음식이 좋은 방법일 때. 자, 음식이 빈칸에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재빨리 깨달으면 그것은 해로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거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롭대. 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우리 넣어볼게요. 자, 음식이 친구를 만드는 좋은 방법. 자, 여러분, 우리 그냥 생각하시면 너희들이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치킨이라고 할게요. 그럼 치킨은 친구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2번. 자, 치킨은 에티켓을 배우는 방법이다. 3번. 치킨은 기억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4번. 치킨은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관리하는 방법이다. 자, 5번. 치킨은 성취한 것, 즉 성취물을 축하하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 끌리는 것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끌린다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바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이 뒤를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어요. 우리가 삶을 막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막 화가 나고 긴장하고 심지어 지루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감정이죠. 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때 우리는 의지합니다. 어디에 의지해요? 음식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기분이 더 나아지도록 음식에 의존한다. 자, 여러분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쌤은 고3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엄마 아빠가 항상 뭘 시켜줬냐면 닭발을 시켜줬어요. 막 엄청나게 매운 곱창을 시켜줬어요. 이거 뭐예요? 음식이 쌤한테 주는 게 뭐야? 이렇게 감정이 내 스스로가 좀 더 나아지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 음식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거든요. 지금 불닭볶음면 그거 왜 먹어요? 그죠?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좋잖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음식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생각해보면 자, 음식이 어떤 방면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계속 나오잖아요. 감정이 안 좋을 때 먹으면 의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음식과 감정이 다 나와야 되니까 감정이 나온 건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이라며 근데 그거 해로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선생님 저는 여기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하면 처음 문장으로 가보세요. 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가 화가 나. 어머 이거 감정이야. 가장 쉽고 빠른 그 화난 거를 calm down 해주는 진정시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애한테 음식 주는 거래요. 자, 감정과 음식이 지금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단어와 짧은 어구를 푸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빈칸 있는 거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앞을 읽을까 뒤를 읽을까 고민해보시고 결국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려운 질문은 다 읽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쌤이 얘기했던 이 방식을 한번 생각해두고 염두에 두시면서 적용시켜서 다른 문제들로 연습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